자, 이제 목록 이제 1회에 들어갈 거고요. 목록 첫 번째 시간이 될 건데 어떻게 복습하는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문제 해설과 함께 왁 들어가 있었던 거는 첫 번째 자료 조직의 그 분류편 1편 1회 1시간짜리 거의 5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잔소리와 함께 막 넣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하신다는 전제하에 이제 여기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10문제 푸는데 1시간씩 걸리면 안 되잖아요. 아닌가? 여튼 하겠습니다. 진행할게요. 자, 목록 1번. 자, 분류 목록과 비교해서 주제명 목록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분류 목록과 주제명 목록. 일단 위치 먼저. 문제 볼 때는 위치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페이지 위치 알려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좋아서. 분류 목록하고 그 주제명 목록은 목록의 전반부 목록의 종류에 가면 나와요. 목록의 종류에서 분류 목록과 주제명 목록 위치는 244페이지. 244페이지 주제명 목록과 분류 목록 있죠? 네, 요걸 가지고 따지는 거고, 분류 목록과 서가 목록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24, 223, 222, 223, 224, 225. 나 220이라고 그러지. 240인데. 미안합니다. 243, 244, 245. 마음이 되게 급한가 봐요, 제가. 예, 하여튼 좀 그런가 봐요. 요쪽에서 앞뒤 복습하시면, 교차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 여기서 일단, 분류 목록과 비교한 주제명 목록의 특성이죠. 그래서 주제명 목록의 특성입니다. 자, 주제를 나타내는 용어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옳지 않은 것은이죠. 주제를 나타내는 용어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죠. 용어 접근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주제 명칭으로 잠옷은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 접근이 바로 가능한 거죠. 제가 요거 주제명 목록과 분류 목록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기본 기준점이 있다 그랬었죠. 무슨 배열 이름으로 얘기 한번 했었어요. 뭘로 했었죠? 우연적 배열과 체계적 배열. 그쵸? 그래서 주제명 목록은 우연적 배열, 분류 목록은 체계적 배열. 이렇게 보자 있었죠. 표목의 잠옷순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관련 주제가 용어에 따라 분산된다. 맞죠? 얘는 우연적 배열이니까 같은 거예요. 검색을 위해서는 표목의 의미뿐만 아니라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틀렸죠?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려면 분류 목록이죠.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는 분류 목록인데 이 전체 자체는 말이 안 돼요. 표목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 둘 다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주제명 목록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분류체계를 모르더라도 표목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특정 주제를 다루는 관점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주제명 아래 자료를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 주제를 그래서 관점이 다르더라도 주제명 아래 집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죠. 그러니까 주제를 다루는 관점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주제명 아래 자료를 집중시킨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지금 분류 목록은 뭘 전제로 하는 분류인 느낌이죠? 분류 목록은 우리 뭘 전제로 하는 거? 분류 목록은 KDC, DDC예요. 근데 KDC, DDC는 우리 무슨 분류표라고 배웠죠? 관점 분류표라고 배웠어요. 관점 분류표. 우리 이럴 때 이제 가서 보시면 더 좋은 게 분류 규정이죠. 이건 한번 찾아가 볼게요. 분류 규정에 가면은 어디 분류한다는 말이 나오죠? 관점이 있는 경우 주제의 관점을 먼저 고려하여 분류한다. 요게 있죠. 지금 요 말은 3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 있는 경우 주제의 관점을 먼저 고려해서 분류한다는 말은 관점 분류표란 얘기예요. 관점을 중요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점과 주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때요? 관점이 다르더라도 근데 이건 분류표의 얘기고 지금 여기 주제명표니까 주제명은 우리 뭐랑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냐면 분류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요거랑 관련된 분류표가 있어. 관점에 상관없이 주제로 집중해야 되는 분류표가 하나 있어요. 뭐죠? 이럴 때 이제 채팅이 좀 들어오면 되게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안 들어올 거니까 SC입니다. 57페이지 SC. 그래서 얘는 주제 집중 분류표예요. 주제는 관점을 불문하고 세 종류의 기호를 합성한다 이렇게 있죠. 주제는 관점을 불문한다 돼 있죠. 주제만 모여 있고 관점은 상관없이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명 아래 자료 집중이 가능하다는 주제명 목록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자, 2번 볼까요? 서양 목록 규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서양 목록 규칙이 이렇게 우리 하나를 이렇게 깊이 물어보기보다는 여러 개를 골고루 물어봐요. 아까
우리 분류에서도 앞에 분류에서도 봤지만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보다는 각각을 얇게 넓게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자, 판이제 목록 규칙은 저자명 기본 표목의 원칙을 채택하고 단체명 기본 표목과 성서에 관한 통일 표목을 인정하고 있다. 일단 저자명 기본 표목은 기본이고요. 판이제는. 그 다음에 단체명 기본 표목. 이게 단체명 기준점이 있었어요. 단체명도 저자로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단체명 저자로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뭐였죠? 프러시아 목록 규칙, PI라고 하죠. 프러시아 목록 규칙과 판이제 목록 규칙의 차이점이었어요. 프러시아 목록 규칙과 판이제 목록 규칙의 차이점에서 봤을 때 프러시아 목록 규칙은 저자를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이거죠. 프러시아 목록 규칙 페이지는 255페이지입니다. 어우, 지도자료의 자료 특성상이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나중에 알아야 돼요. 여기서 웃었어. 그러면은 이제 내공 있는 사람. 지금 몰랐어. 그러면 당연한 거 괜찮아요. 아직은 처음 듣는데 괜찮아. 두 번째 듣는데 안 웃으면 조금 이상한 거야. 자, 넘어갈게요. 여기 있죠. 단체 저자 무시. 프러시아 목록 규칙에서는 단체 저자를 무시합니다. 단체는 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봐요. 근데 판이제 목록 규칙에서는 어떻죠? 판이제 목록 규칙 쭉 올라가면은 판이제 이제 나오죠? 나올 때 됐죠? 예. 판이제 목록 규칙이 페이지 251페이지. 판이제 목록 규칙이 오면은 단체명이 기본 기입으로 인정되었다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단체는 인정되는 거예요. 판이제에서는. 그래서 판이제는 단체명 됐고 성서에 대한 통일표목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 성서에 대한 관한 통일표목을 인정한다는 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A 코드는 최초의 국제적인 합동 목록 규칙으로 미국판과 영국판이 각각 발행되지 않고 통합 발행되었다. 이렇게 미국판, 영국판이 통합 발행된 거는요. AACR2예요. AACR2. 미국판, 영국판이 통합 발행된 건 AACR2. 그럼 AA 코드, AACR 초판까지는 미국판, 영국판 따로따로 나왔어요. 일단은 지금 AACR로 가볼게요. AACR이 여기 있죠. AA 코드는 25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영미 목록 규칙의 기초가 되고, 자, 영국판과 미국판으로 구분되어 가능되었죠. 요거예요. 그 다음에 뭐 표준적 카드 목록 규칙에 듀이가 상한한 표준 사이즈 정했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럼 AACR 초판을 한번 가볼게요. AACR 초판은 지금 아까 페이지 알려드렸나? 254페이지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AACR 초판은 AACR 초판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다. 페이지 256페이지. 뭐 이거 254, 56 그대로 나오네요. 자, 여기도 어때요?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판은 영국은 영국판을 각각 진행했죠. 자, 그렇습니다. 256페이지 됐고, 그러면 AACR2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AACR2는 259페이지. 그래서 개정 논의됐고, 합정 보정, 개정에 따라서 개정했고, 공식파, 북미판과 영국판 차이점이 완화됐다 이거죠. 요게 이제 통합되기 위한 기초. 북미판과 영국판을 단권으로 합치했다.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답을 찾을 수 있는 이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맥락에서 찾아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북미판 AA 코드는 따로따로, AACR 초판까지 따로따로, AACR2에서 합치 이런 식으로 맥락이 잡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2번. 자, 카터의 사전체 목록 규칙. 이제 카터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카터의 사전체 목록 규칙. 사전체 목록 규칙이 우리 목록 규칙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나온 쪽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파니치, 제위트, 카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목록 규칙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거거든요. 제위트의 스테레오타이핑 카탈로깅. 요 녀석이 제위트가 만든 게 원래 제일 먼저 나온 거고 카터는 일반적으로 인식된 최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여튼 카터의 목록 규칙은 1876년에 나왔어요. 1876년에 나왔고 페이지는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주제명 표목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성을 강조한 규칙이다. 이거는 카터 목록 규칙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핵심이야, 핵심. 카터 목록 규칙의 핵심. 그래서 그러면 사전체 목록 규칙 보면은 일단 뭐 카드 목록으로 했다가 빠졌다, 뭐 최후 사판이 어떻다 하지만 원칙, 이용자 편의성. 요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용자 편의성 강조했죠. 그 다음에 뭐 했죠? 주제명 표목. 왜냐면 얘가 주제명 표목표 여기 나오죠. 주제명 표목표 취급하고 있다. 요게 지금 문제 지문에 나왔던 거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253, 252, 3, 4 정도 복습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CR2는 ISBD 구두법을 따르고 있으며 기술의 수준을 간략, 중간, 완전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요것도 위치가 보시면요. 아까 ACR2 나왔었죠? 여기입니다. 페이지는 259페이지. 자, 방금 전에 ISBD 구두법을 적용하고 있죠. ISBD를 준용하여 나와 있죠. 연도상 앞에 나와요. ISBD가. 그 다음에 ISBD 준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을 간략, 중간, 완전 수준으로 하고 있다 했었는데, 이것도 우리 할 때 했었어요. 이렇게 간략, 중간, 완전 수준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래서 259, 260, 261 이런 정도 복습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페이지는 다 메모하고 하시면서 들으시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 채팅이 없는 거로 내가 알고 있을게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목록 규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이 목록 규칙 보니까 이번에 또 뭐냐면 고재창, 우리나라네요. 박봉석, 우리나라 한국 두 분, 카터, 그 다음에 파니치. 자, 봤던 페이지 2개랑 안 봤던 페이지 2개가 나오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카터 페이지는 똑같고 파니치 페이지 똑같아요. 이제 고재창하고 박봉석 찾아가면 되는데 요것도 같은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박봉석. 여기는 지금 페이지 고재창 박봉석은 260페이지에 몰려 있습니다. 260, 261 요 정도에 다 걸쳐 있습니다. 자, 260페이지에서는 요거 한국인 최초죠. 한국인 최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서명 기본기. 그다음에 이름도 뭐였어요? 동서 편목 규칙이니까 여기도 동서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 잡아주자. 자, 그다음에 일단 그래 여기 한번 볼까요? 동서 편목 규칙은 표제를 목록을 기본 목록을 수용하여 오늘날의 기술 목록법 같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저록 방식이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고재창 한은도서 편목법은 동양서를 대상으로 이거 고재창 봐야 되지. 방금 전에 봤던 페이지 참 미안합니다. 동양서를 대상으로 여기 틀렸죠.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립니다. 동양서 대상이라고 한다면 꼭 조선자나 동양자가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는 한은도서 편목법은 어때요? 최초로 동서와 양서 공용이죠. 동서 양서 둘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동서를 대상으로 한 게 틀렸고요. 저자 기본 저록 원칙으로 하고 저자 표목을 한글순 자모순으로 배웠던 규칙. 이건 맞아요. 그런데 동양서 대상이 틀렸습니다. 고재창에서는. 그래서 답이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요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또 봐야 되는 이유는 위치 찾아서 복습하시는 것도 하시는 거지만 출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지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걸 또 보면 돼요. 사전체 목록 규칙에서 목록의 기능 가운데 첫 번째 기능으로 뭘 들고 있다? 검색을 들고 있다. 그럼 요쯤 되면은 카터의 목록의 기능을 찾아가 보시면 좋죠. 카터가 제시한 목록의 기능. 목록의 기능은 역사 앞쪽에 나옵니다. 목록 규칙의 발달 앞쪽에서 목록의 기능이 거의 처음에 목록의 정의와 함께 나오죠. 카터의 목록의 기능 여기죠. 여기입니다. 1904년에 카터가 목록의 기능을 언급했는데 234페이지요. 그래서 검색이 먼저 나왔죠. 소재 지시 기능 나왔죠. 선정 지원 기능 나왔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식별은 빠지고 어지간한 목록의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 검색을 들고 있고 파니치 목록 규칙의 표목의 선정문 형식, 표목의 배열, 서지 상한 기술, 참조 기입 등에 대한 언급되어 있으니까 파니치는 어지간한 파니치 한번 더 다시 가서 보시면 그 어지간한 말들은 중요한 말들은 파니치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파니치가 유명한 이유가 목록의 어떤 접근점 기본 표목 하나 선정한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의 명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파니치는 어지간한 목록에 대한 말은 다 가지고 있다. 한 것은 다 정해놨다. 이런 개념이에요. 왜냐면 성문화도 했죠. 성문화 때 글로만 남겨놨다는 얘기잖아요. 글로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영미 목록 규칙이 모태가 된다고 참조 지시, 기술 순서, 목록 배열의 원칙 합립하고 이 말 다 여기 나오는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틀린 것 1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파니치 위치는 또 봐야 되나요? 251페이지 됐습니다. 자, 이제 4번 갈까요?
4번 카터가 제시한 목록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방금 봤던 거죠. 이용자가 알고 있는 저자 표제 주제명으로 자료를 검색하게 한다. 그 다음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특정 도서를 저자 주제명 문헌의 유형으로 보여준다. 특정 판 또는 저작의 자료의 선정을 지원한다. 문헌 간의 관계를 제시해서 목록의 이거 이상한 말이죠. 항의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건 도서 저자명 주제명 문헌의 유형으로 보여준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카터의 목록의 기능에서 다뤘던 이겁니다. 그쵸? 특정 유형의 자리든 소재 지시 기능 여기서 다뤄지는 거죠. 그래서 요건 맞아요. 근데 4번 요거는 항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 있죠. 목록의 안팎을 항의한다. 요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같은 동네에 나와요. 목록의 안팎을 항의한다. ICP의 목록의 기능에 가면은 요런 게 나오죠. 목록 내에 서지 점거 데이터의 노적 배열 그리고 개체 간의 관계 명확한 표시를 통하거나 해당 목록을 넘어선 목록과 그 도서관 이해 맥락을 항해 및 탐험하는 일. 그러니까 항해하는 일 자체가 ICP에서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면은 여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RDA 쪽 말고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요. 뭐 탐험도 항해랑 같이 이제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항해 같은 경우 ICP에서 추가된 거라서 예전에 이제 추가됐던 개념, 그 2009년인가 그때부터 추가됐던 개념이라서 이플라 거의 기본 뼈대에 항해가 얹어지면 ICP다 이랬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이제 ICP가 다시 2016년도에 종합되어 나오면서 2016년도 종합되어서 나오면서 항해랑 탐험을 한 군데로 같이 가져가고 있죠. 항해 및 탐험하는 일로. 그래서 ICP를 일단 기초 복습을 꼭 하시고 RDA 기능은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근데 ICP가 원래 모든 목록 기획과 기능의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36페이지 ICP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그 카터의 목록의 기능 파트 복습, 앞뒤 복습 하나씩, 그 다음에 여기 ICP 복습 하나씩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지로. 자, 다음 5번 볼까요? 종합 목록 사례. 자, OCLC의 월드캣, 호주 국립도서관의 판도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콜리스넷, 한국교육학시험의 DDOD. 자, 이거 종합 목록 어렵지 않네요. OCLC의 월드캣, 그 다음에 디귿은 콜리스넷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 답이 되겠죠. 5번 답은 2번. 자, 호주 국립도서관의 판도라는요, 지금 이제 트롭으로 바뀌었어요. 트롭으로 바뀌었고, 디지털 웹자원 아카이빙 쪽입니다. 오아시스랑 함께 나오는 애고요. 그 다음에 DDOD는 우리 박사학위 논문, 우리 리스에서 제공하는 박사학위 논문 원문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배웠었던 거죠. DDOD. 여기는 참고정보의 영역입니다. 정보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쵸? 정보 서비스랑 막 교차해서 나오죠. 그래서 월드캣 같은 경우나 콜리스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교재 뒤에 여기 나옵니다. 종합 목록에서 한번 다뤄줘요. 248페이지 월드캣 있죠? 콜리스넷 있죠? 그렇죠? 됐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앞뒤 복습과 여기 내용 관련된 애들 꼭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목록 규칙에 대한 설명. 자, 이제 또 나왔죠? 자, 여기 제이트, 카터, 프로이센 목록 규칙이 아까 PI라고 했었던 겁니다. 고재창 여기도 나왔죠? 제이트, 카터 나왔죠? 제이트 아직 이번에 또 다시 처음 나왔네요. 요 우리 문제 풀 때는. 자, 프로이센 목록 규칙 아까 봤던 겁니다. 교차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돼요. 자, 제이트는 제이트의 대형 박물관 목록 규칙.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요. 91개조의 목록 편성 규칙이다. 이건 제이트가 아니라 파니찌입니다. 파니찌의 대형 박물관 목록 규칙.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딴소리고. 그럼 제이트 한번 위치 가보면 누구 다음에 나왔겠어요? 파니찌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요. 바로 파니찌 다음에 제이트. 252페이지. 지금 파니찌만 3-4번은 봤을 것 같은데? 그쵸? 교차 지점 보면은, 여기까지 보면, 그쵸? 제이트. 이분은 종합 목록 스미소니언협회 도서관이 미국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도서관이 되고자 했었다. 그래서 키워드는 종합 목록 실현을 했으나 공동 목록 작업도 주장했으나 실패. 네, 요거 있어요. 그다음에 카터는 1906년 사전체 목록 규칙을 처음 발표했다. 카터의 사전체 목록 규칙은
제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죠. DDC랑 나이가 같다. DDC는 1876년, 카터의 사전체 목록 규칙도 1876년. 연도도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1876년 이때죠. 요거는 정보분산업 때도 이미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처음 발표한 건 1906년이 아니라 1876년입니다. 자, 프로세 목록 규칙은 기본 기입에서 단체 저자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죠. 단체 저자 안 쓴다. 이게 두 번 나왔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데서 두 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고재창은 서명기본 기반의 조선 동서 편목 규칙을 발표했다. 고재창이 아니라 박봉석이죠. 서명기본 졸업 기반의 조선 동서 편목 규칙 박봉석. 그러니까 멘트들 이제 느낌 오시죠? 여기 비슷비슷한 동네에서 계속 움직이고는 있어요. 답이 3번입니다. 안 봤던 페이지를 따져갈 건 없네요. 다 있네요. 지금 제위트나 카터도 같은 페이지에 있고, 같은 페이지 252페이지에 있고, 그럼 제이트 카터 두 번 본 거예요. 제이트 한 번 앞뒤로, 카터 앞뒤로 한 번. 이렇게 두 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러시아 목록 규칙이라고 해서, 프러시아 목록 규칙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PI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이게 1908년도 프러시아 목록 규칙 요겁니다. 요거. 프러시아 목록 규칙 255페이지. 아까도 왠지 지도자료 자료상 얘기했었죠? 자, 고재창 서명 기본 졸업 동서 요것도 고재창이 아니라 박봉석으로 해서 우리가 페이지를 여기 항공 목록 규칙 페이지 260페이지에서 봤던 거죠. 260, 261. 여기 체크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번 볼까요? 자, 온라인 열람 목록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저자 주제명에 대한 상호 참조가 용이하다. 이게 이제 저자 주제명의 찾기가 저자끼리 연결하고 찾아보고 주제명끼리 찾아보고 요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상호 참조가 용이하다는 얘기는 전거 제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제명에 대해 주제명칭의 서로 간의 이름 보세요. 상호 참조잖아. 서로 주제들 간의 참조가 가능하다. A라는 주제는 B라는 주제를 찾아보라고 하고 B 주제는 A를 주제를 찾아보라고 하고 한 요런 상호 참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접근점의 확장이나 다양한 탐색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쵸? 이거 몰라. 이게 단 기본적인 거죠. 기술 대상 자료에 복수 저록을 작성한다. 서지 정보망의 주된 목록으로 사용된다. 3번입니다. 자, 복수 저록의 작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저록은 서지 기술 단위가 한 덩어리잖아요.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온라인 연락 목록이 아니라 카드 목록 같은 거예요. 카드 목록 같은 거. 카드 목록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저록입니다. 근데 온라인 열람 목록은 단일 저록이에요. 기술 대상 자료에 대해서 단일 저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료 하나에 한 종 자료에 마크 레코드 하나 쓰죠. 이렇게 되면 하나의 저록이에요. 근데 하나의 자료에 카드 목록은 접근점의 개수에 따라서 몇 개씩 나오죠. 그럼 복수의 저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가시려면은 저록의 개념을 보셔야 되고, 저록의 개념, 온라인 열람 목록이니까 목록의 종류에서 형태에 따른 종류. 온라인 목록, 여기 와 보셔야 되겠죠? 온라인 목록에서 이제 위치 잡아 드릴게요. 온라인 목록의 위치는 241페이지. 241페이지 보세요. 자, 단말 결태 검색하고 뭐 전문가 도움 없이 개별적 된다, 뭐 증가 많이 시작했다. 다원적 접근점, 그쵸? 이 키워드, 다원적 접근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온라인 정보 통제 필요성이 점차 명확해짐이라서 제가 수업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보 통제를 해놓지 않으면 이용자들이 여기서 이건 없는 자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정보 통제를 하는 건데, 아까 정보 통제 얘기할 때 뭐 했었죠? 저자와 주제명에 대한 상호 참조가 용이하다 했죠? 이거 정보 통제라는 얘기거든요. 정보 통제 또 용이해요. 그 다음에 최신성 유지도 말씀드렸고, 장단점에서 이용층에서 가장 중요한 검색 요소 제공, 목록 기능 추가, 목록 기술 정정 시 갱신 용이, 공동 작성, 이것도 종합 목록 편하다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저록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단일 저록에 대한 얘기니까. 다양한 탐색 기법 얘기도 계속 얘기했죠? 서지 정보망에서 서지 정보망 나오면 종합 목록이니까 관련된 내용 됐을 거고요. 자, 그럼 복수의 저록이 어떤 의미인가 좀 따져보도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수의 저록. 자, 여기서 저록의 개념이 나오죠. 자, 저록은 238페이지.
자, 카드 목록 보면 특정한 문헌의 서정보를 기록한 카드 자체 한 장. 그러니까 하나의 저작에 대해서 카드가 여러 장 필요하잖아요. 접근점에 따라서. 그죠? 근데 기계동 목록은 대상 자료의 레코드 자체니까 마크 레코드 하나만 자료 하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록의 개념하고, 저록에 포함된, 우리 마크 레코드 이거 하나씩, 이거 다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록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록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해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용어라도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록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강의 노트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기술 대상 자료에 복수 저록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카드 목록 같은 거. 그 다음에 쓰지 않는다는 거는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온라인 오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저록만 작성한다는 거. 복수의 저록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려면 복수 저록이 아니라 단일 저록을 작성한다고 바꾸셔야 됩니다. 말이 계속 중원본 되는 거 같네. 여러분들 그 수준 아직 1회독 했다 생각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자, 또 봅시다. 국제목록 원칙 규범. 이게 ICP예요. 지금 지방직대인데 공개 문제인데 영어로 안 써놨죠. 이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쌤들이 다들 우리가 어떻게 외우니까 ICP, ICCP 뭐 이런 식으로 외우니까 그거 그냥 국제목록 원칙 규범이라고 한글로 써버린 거죠. 이러면서 쌤들은 이제 이거 센스 있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자, 목록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ICP에서 아까 잠깐 나왔던 목록의 기능 위치 찾아가 보시면은 아까 봤던 목록의 기능에서 ICP 여기죠. 236페이지 다시 나온 거예요. 236페이지. 그러면 서지자원이나 에이전트를 식별하는 일, 뭐 있으면 탐색, 식별, 선정, 획득, 항해였잖아요. 항해 탐험. 그래서 그 다음에 탐색하는 일, 식별하고 탐색하고 항해하고 선정. 다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설명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탐색, 식별, 선정, 항해 뭐 이런 것만 외웠는가. 아니면 여기 있는 말을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선정은 저작과 표현형에 대한 접근점을 선정하는 일이 아니라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선정하는 걸까요? 이용자 요구에 적합한 서지 자원을 선정하는 거죠.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탐색, 식별, 선정, 획득, 뭐 항해, 탐험을 외워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선정하고, 무엇을 식별하고, 무엇을 탐색하는지 이런 것들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문제. 자, 됐고 주제명 목록과 비교할 때 분류 목록. 아까 1번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게 또 이때 나왔었죠. 같은 위치니까 뭐 특별히 찾아드릴게요. 뭐 또 가서 찾아보고 하는 거지 뭐. 그러면은 여기서도 위치는 찾아가 보면 금방 가니까요. 여기죠. 244페이지 분류 목록 243, 44, 4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제명 목록과 비교할 때 분류 목록의 이번엔 분류 목록의 특징이에요. 목록의 배열이나 이론이 체계적이다. 체계적 배열이었죠. 맞아. 체계적 배열이었으니까 맞고. 그다음에 목록에서 관련된 주제가 관련 주제 어차피 주제로 하거나 주제로 하면은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자칫하면 헷갈릴 수 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거 오케이 됐어. 관련 주제가 집중되잖아요. 요거는 분류 목록만 돼요. 관련 주제 집중. 자, 동일 주제 집중, 관련 주제 집중. 이게 중요해요. 주제명 목록은 주제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동일 주제 집중이에요. 근데 분류 목록은 똑같은 주제도 모이지만 관련된 주제도 주변에 모여 있죠. 같은 분류기업 분류 체계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는 관련 주제도 집중되는 거예요. 동일 주제 집중, 유사 주제 인접 이런 맥락이에요. 동일 주제 집중, 유사 주제 인접. 자, 다음에 다른 목록들과 통합해서 사전체 목록을 편성할 수 있다. 분류 목록은 사전체 목록으로 편성할 수 없죠. 왜? 주제명 목록만 가능하죠. 왜? 배열 기준이 분류 목록은 분류 기호니까. 그렇죠? 목록을 배열하는 이용할 때 언어 정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분류 기호라니까 언어 정보 감소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위치만 찾아가시고 다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10번. 또 나왔어. KCR 사판, 그 다음에 박봉석, 카터, RDA까지. 좋죠. 봅시다. 자, KCR 사판은 기본 표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통일 표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게 KCR 사판 페이지 조금 멀지만 한번 가볼게요.
캐시아 사판에서는 여기죠. 캐시아 사판의 특징 안에서 279, 280, 81 여기까지 279, 280, 281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기본 표목을 281페이지니까 기본 표목을 규정하지 않은 통일 표목을 적용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걸 가지고 문제를 또 만들어서 마크 필드로 보여준 다음에 100 쓴 거 틀렸다. 240이나 243 쓴 거 틀렸다.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기억은 맞습니다. 맞고 박봉석의 조선 동서 편목 규칙은 국제적 추세를 수용하여 저자명 아니었죠. 고재창이 저자명적 기본조록이었죠. 그 저자명에서 박봉석은 서명 기본입니다. 국제적 추세도 아니었고요. 서명은 국제적 추세 아니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어요. 이거 아까 나왔던 거 또 그 위치죠. 왜 제가 자꾸 위치 가서 보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쵸. 모르겠으면 뭐 알 때까지 봐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 위치에서 나왔던 기본 포인트는 계속 잡혀요. 이렇게 여기 요 부분이잖아요. 서명 기본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커터 사전체 목록치기 이용자 편에서 아까 나왔던 멘트죠. 그다음에 이후에 목록치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RDA는 이플라의 FRBR, FRAD, FRS의 개념문을 기반하고 있다. 요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 리을이 답이 되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카터 사전체 목록규칙하고 RD의 위치 찾아가 볼게요. 카터의 사전체 목록규칙은 아까 봤던 페이지 또 나가면 되지 뭐. 아마 이제 좀 봤던 건 너무 봐서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반복이 교차가 이루어질 겁니다. 252, 253. 자, RDA는요, 뒤에 가서 참고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상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참고해라. 그래서 RDA를 쭉 내려가면, RDA 이제 미리 예습입니다. 미리 예습이란다. 그치, 미리 예습이죠. 미리 가보시면 좋은 위치가 어디냐면, FRSAD 다음에 RDA 나오는 거죠. 여기입니다. 447페이지. 447페이지 가시면은, 개념 모형들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이제 뭐 2009년, 2016년 국제목록 원칙회의가 바뀌었고 그것에 따라서 됐고 그다음에 과업과 개념 모형 나오죠. 이용자 과업과 나 개념 모형 FRBR, FRAD, FRSAD 나와 있죠.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449페이지 여기를 앞뒤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FRBR부터 나왔던 게 이 FRBR은 이제 뒤에 배우게 되는데 미리 들어두시면 앞으로 목록이라든가 정보 검색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요, FRBR, FRAD, FRSAD의 이 모형에 따라서 뭔가를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최상위 개념의 참조 모형을 만듭니다. 참조 모형이란 말은 이제 정보봉사 가면 또 한번 나오고 여기서도 한번 더 다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참고해서 목록 규칙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이과 쪽에서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인데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쪽에서 좀 하는 방법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참조 모형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참조하는 거, 참고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기본 뼈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국제 표준인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FRBR은 국제 표준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기준점이 되는 녀석으로 개발된 겁니다. 이건 아마 정보봉사론 때에 가서 OAIS 참조 모델, 뭐 ISO 참조 모델, OAIS 참조 모델하고 OSI 7레이어라고 또 모델이 있어요. 참조 모델. 그거 다룰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문제 풀어봤고요. 10문제 풀어봤고, 뭐, 시간이 뭐, 빨리 한다고 했지만 30분 넘게 걸리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